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광복절에 돌아온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광복절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쉬는 날은 1.5배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MBC가 또 영업이익이 또 상반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 경제학자 아니랄까봐 진짜 또 그런 것까지 다 챙기고 그래요. 네. 영업이익이 지금 뭐 낮다 그러니까 경영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출연자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행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이 뭐 당연히 진행자도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좀 더 강조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에 또 우리 그 과실을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네. 받을 수 있게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꼭 이 방송 들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미리 말씀드리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예. 내수가 안 좋다면서요?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네.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려운 시점이고 지표가 뭐 안 좋게 되게 나오나요? 지표가 지금 안 좋은데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예, 저게 이제 몇 주 전에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국내 총 생산이에요. GDP. 저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제가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네. 그 표시를 해왔는데 파란색은 이제 올해 1, 4분기 예, 우리 이제 분기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1, 4분기의 소득이고 빨간색은 2, 4분기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파란색, 빨간색 저렇게 해온 이유가 있는데 파란색은 뭐 괜찮았다. 근데 빨간색은 대부분 빨간색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촌철님들 특히 이제 거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 데이터를 보시거나 아니면 기사를 보실 때 식을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식을 하나. 무슨 식?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플러스 nx 이렇게. 뭐예요 지금? 예, y는 c 더하기 i 플러스 g 플러스 nx. 제가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까지 예. 딱 거기서 멈춰 있는 대신 뭔 식을 또 이렇게 얘기를.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원론에서 예. 혹시 식을 하나 외워야 된다고 하면은 요거를 하나 외워라. Y는 뭐고 C는 뭐고 I는 뭐고 G는 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데 Y가 이제 GDP입니다. GDP. 예. GDP의 구성은 C는 소비고 I는 투자고 예. G는 정부 지출입니다. 예. 그리고 NX는 순수출인데 그래서 우리 GDP라고 하는 거는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하고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머릿속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날도 더운데 왜 그래요 지금 도대체.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그 어디 가서 예.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요거 식을 하나 외우시고 요거 기반으로 이제 풀어 나가시면은 빠짐없이 일관성 있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Y부터 보시면은 네. Y가 1사분기가 지금 1.3%가 늘었다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 예. 그래서 1.3%는 이제 얼마큼 는 거냐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는 겁니다. 한번 말씀하신 적이 예.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2.2% 성장해서 균등하게 성장한다고 치면은 0.5나 0.6 정도 분기별로 가면은 대충 2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두세 배 높다라는 거죠. 근데 1.3이라고 하는 건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2배 되니까 뭐 어마무시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1, 4분기는 되게 높았다. 근데 야, 그러면은 이렇게 좋았어. 우리가 1, 4분기가 이런. 근데 저번에 그 말씀 하시면서 근데 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1.3%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분기당 1.3이기 때문에 예. 연율로 바꾸면 5%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실질이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하면은 경상으로는 한 8%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막 불타야 됩니다. 지금 네. 뭐 경제가 1, 4분기 동안 불타야 되는데. 근데 2, 4분기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1, 4분기 불타야 되는데 그렇게 느낀 국민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이게 내용 보기 전에 이게 1,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이 경제 정책을 책임지던 이제 기재부 고위공무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게 한 선거 끝나고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졌지만 우리가 경제는 이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것도 했냐면 대통령이 갖고 있던 민간주도 성장이 드디어 성과를 내고 있다. 의기양양 득이만만. 아, 그럼요. 네. 엄청 났었습니다. 진짜. 아직 눈꼴 쉬었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제 경제 예측 기관들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압박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하여간 압력을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성능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KDI도 올리고 한국은행도 올리고 그래서 엄청 다 올렸거든요. 교수님만 빼고. 저만 반대했죠. 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삐딱선 정신이니까 계속. 그것도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이제 이 경제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럼 한 분기 더 보자. 더 보고 기조적으로 되면은 그때 수정한다. 네. 이게 정상인데 최근에 이제 전망 기관들의 이제 수장들이 바뀌면서 매 분기 업데이트 하라 이제 뭐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더 뜯어보면은 그때 좋을 때 뭐가 좋았냐면 건설 투자가 좋았어요. 기억나요. 예. 네, 우리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LX 중에서 I 부분에서 네. 건설 이제 새로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러면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존 아파트 사고 파는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이건 투자가 아니니까. 국민들께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는 이제 그 새로 진 아파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상식인데 여하튼 그래서 내가 아파트 팔아서 돈 많이 벌었는데 왜 GDP가 안 늘어서 그거는 서로 소득을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 거고. 근데 건설 투자가 3.3%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늘었어 했더니 제가 또 그 정부 재정 보는 사람이니까 재정을 잘 뜯어봤더니 상반기에 정부가 재정을 조기 집행을 했다. 특히 이제 SOC 부분에서 그렇죠. 65%까지 조기 집행을 하는 바람에 막 총알을 막 거기다가 막 쏟아 부었죠. 네. 왜 쏟아 부었냐면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물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확대 재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자기는 막 갖다 빡겠으니 그래서 자기가 막 물을 갖다 이제 부은 셈인데 왜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 65% 썼으니까 하반기 35%가 안 남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좀 괜찮았거든요. NX 부분에 해당된 수출이 괜찮았는데 우리가 수출도 좀 늘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수출이 늘었던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거는 좋은데 한 분기 정도 더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구성의 내용이 지금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순수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주력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반도체를 사주던 나라가 뭐 미국, 유럽 이런 데도 있겠지만은 중국이 또 상당 부분 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중국이랑 막 싸우고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잘 안 팔려 나가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물결 타듯이 이제 이 사이클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클의 절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 굉장히 어렵다고 봤어요. 근데 정부는 4월 달에 총선 있었으니까 거기다 막 재정을 막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면 그 총알 다 떨어지면은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결과가 2, 4분기 결과로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1, 4분기에 1.3 늘고 2, 4분기에 뭐 0.2% 줄었어요. 마이너스 0.2%. 그 두 개 합치면은 뭐 산술적으로 합칠 건 아닌데 산술을 더해 보면은 1.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기다 0.5하고 0.6 그걸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없는데 체력을 거기다 낭비한 셈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중에서 C 부분 소비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다. 말 그대로 이건 늘지도 않고 줄었다는 줄었다. 원래는 경제가 커지기 때문에 줄지는 않아요. 자연 증가분이 보통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납니다. 또 우리 경제가 커지고 기업 수도 늘어나고 경제 활동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산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보통은 커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따져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두 분기 이상 나오면은 우리가 침체라고 하거든요. 리세션. 마이너스 두 분기 나오면은 우리가 미국식 정의로는
침체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의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잘 안 나와. 우리 그래요? 경제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원래 커져야 되는 것보다는 더 내려가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지금 드물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어허. 이게 언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지금 처음이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섰던 2022년도에 4분기가 네. 마지막 분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어. 원래 그 전에는 뭐 코로나 국면인데도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더니 요번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 근데 그 중에 왜 마이너스가 됐느냐 보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예. 근데 마이너스 중에 제일 큰 설비 투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침체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아까 건설 투자는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빠지기 때문에 예. 들어섰고 설비 투자도 그렇다. 이건 이제 미래를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이제 설비 투자는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기업이 이제 설비 공장도 있고 기계 사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출이 잘 되거나 아니면 국내 소비 시장에 팔거나. 근데 이게 지금 어둡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이 설비 투자는 이번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올해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예,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 1분기도 그랬네.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법인세 인하 논쟁에서 뛰어들었을 때 법인세 깎아주면 설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머리 박아야 됩니다, 진짜. 법인세 인하 효과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그 경제 언론 배우신 분들이 와가지고 법인세 내리면 투자 된다면서 그 얘기를 뭐 그냥 반복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한 클래스 높은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 그렇죠. 광복절이기 때문에 빛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예.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다. 이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고금리나 이 고인플레 국면이 이제 끝나가면은 그때쯤 가면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때쯤 돼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조정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의견 예. 냈었는데 그거 뭐 저보고 이제 무당 같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머리 박아야 되는데 다 승진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뭐 무당 같다 그러세요? 무슨 근거도 없이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근거 없이 얘기한다고 근거 없이 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신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신기가 아니고 제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법인세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도 비슷한데 다른 지표들을 만들어요. 어떤 지표가 왜냐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득 지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돈을 얼마큼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다른 데이터 가지고 또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경제 문제를 봤을 때는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데이터도 보고 저 데이터도 봐서 맞춰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주요 경제 지표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지금 경고등이 켜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이제 소매 판매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은 예. 소매 판매액이 있는데 요게 지금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만들기 때문에 지표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제가 그려온 거는 이게 저 빨간 거 뭐예요? 빨간 거는 이제 마이너스라는 뜻이고요. 최근에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표가 만들어지는데 전년 분기 대비해가지고 늘었냐 줄었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9개 분기로 따지면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구간인 거 시기 구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분기별로 제가 찍어온 건데 저 보면은 9개 분기니까 예. 2년 넘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전년도에 같은 분기 대비로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런 이제 그 소매나 이런 판매 이런 것들은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계절 때문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그 해 숫자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이 있겠지만은 좀 어려우니까 작년에 같은 시기에는 어땠냐와 비교를 해보면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매는 되게 안 좋다. 그리고 설비도 아까 설비 투자 아까 GDP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설비 투자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추세가 똑같네 뭐. 예, 사실은 올해 그 월로 따져 보면은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매점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물건 많이 사고 있느냐, 지출하고 있느냐,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느냐, 요 지표 굉장히 지금 안 좋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도 지금 거시도 마찬가지고 통계적 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좋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는 뭐 저런 것도 있지만은 고용입니다. 그렇죠. 고용입니다. 고용.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지금 미국도 한번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블랙 먼데이 불러왔다. 블랙 먼데이의 그 시점이 된 게 고용 지표 발표되면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실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은 저희가 이제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실물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건데 실물이 진짜 안 좋으면 그림자 진짜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 지표들이 있는데 뭐 실업률이다 고용률이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모 분자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조금 이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게 실업자 수인데 실업자 수나 취업자 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취업자 수가 지금 전월 대비 전월에 이제 9.6만 명이었는데 7월 달에 발표된 게 보니까 17만 명으로 좀 늘어 있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요 숫자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촌철님들에게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GDP 1% 성장에 취업자 수 순증가 10만 명을 하나 외워두시면은 보통 상관성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그 고용 탄성치라고 하는데 그 정도 보시면은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성장했다 그러면은 취업자 수가 순증가가 30만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고용 없는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같이 소득이 늘어나도 GDP가 늘어나도 고용이 그것만큼 따라가지는 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3% 성장한다 그러면 한 30만 좀 떨어지겠구나. 뭐 우리가 이제 지금 2.2%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2.2%고 하면 한 20만 명 언저리에서 나오면 되는 거다. 근데 전월에는 9.6만 명 늘었다고 하는 거니까 되게 낮았던 거예요, 숫자가. 근데 지금 7만 명 됐다고 하니까 정상보다는 지금 낮은 상태는 맞지만은 뭐 회복은 됐다. 양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뭔가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가? 근데 질은 그래서 이제 질을 좀 봐야 되는데 상용직이 좀 줄었어요. 네, 상용직이 줄고 임시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시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는 사실 제조업 중심 국가거든요. 그런데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감소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건설 관련된 투자들을 봤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전환이 되니까 건설업이 이제 상당 부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이제 임시직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고 다만 이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야 될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사용직 이런 데들은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일자리 변화에 이제 다른 그림자인데 이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 건설업 중심으로 해서 뭐 대폭 지금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재정 수지 하나 보여주시면은 아까 그림 보내드린 거, 이거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저걸
저거 이제 어저께 발표된 정부의 이제 소위 말하는 월간 재정 도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재정 수지 중에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은 경제가 이랬을 때 그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관리 재정 수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어저께 발표된 거, 그럼 6월까지의 그 정부는 지금 103조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예요. 적자 규모가? 적자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역대 큰 규모고 지난 10년을 평균 내면은 이게 지금 시점에서 한 53조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6월 현재 스코어 103조 적자입니다. 요거보다 가장 안 좋았을 때가 한 해가 더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110조. 근데 지금 물론 코로나 지금 확산기 재확산기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때하고는 다르지. 경제 그때는 뭐 마이너스 성장할 때입니다. 사회적 그때는. 격리가 지금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은 코로나 효과가 어떤지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경제가 다 문을 닫으니까 재정을 막 쏟아 부을 때거든요. 우리나라는 많이 쏟아붓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막 우리나라도 막 쏟아 부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받을 걸 다 이연을 해줬어요. 야 지금 내지 마. 야 세금 내 돈 없잖아. 나중에 내. 부가세도 나중에 내고 법인세도 나중에 내고 다 나중에 내.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건 전세적으로 그럴 때거든요. 그때 6월 현재 그 규모가 110조가 적자였는데 지금 103조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정부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쓰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지금. 근데 이거의 대부분의 이런 적자가 생긴 거에 요인은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생긴 게 아니고 요거는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줄어서 생기는 그런 효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정부가 재정 운영을 실패했다. 이 경제 이 상황을 놔두고서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파도가 치면은 파도를 이제 국민들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도가 오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맞아야 되는데 정부가 보통 이제 방파제를 쌓아준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도가 안 오면 파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보통 파도가 막 오면은 경침체가 오면은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국민들이 한 번에 안 맞게 두세 번에 나눠서 맞을 수 있게 그리고 좀 시간을 좀 지연해 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보통인데 지금 재정 운영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방파제 쌓을 돈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상반기에 돈을 쓸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 재정 운영을 완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쓰고 싶어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는 어땠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반도체 수출이 잘 될 때예요. 자동차도 잘 되고.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괜찮아. 그때는 굳이 뭐 재정 그렇게 재정을 쏟아낼 필요가 없어. 총알 모아놨다가 하반기가 안 좋아지면 하반기에 총알을 좀 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몰아놓고 지금 하반기에 총알이 없어가지고 하반기에 오는 이 침체의 이 파도를 국민들이 그냥 바로 맞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요 담당자들이 사실은 짐 싸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 승진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또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정부 내에서도 이제 엇박자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내일 예정대로 나온다면 그린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린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북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경제 흐름을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번 달 거 말고 이제 7월 달에는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그 8월 달 이제 그린북에 따르면은 우리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있어가지고 경기 흐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뭐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지금요? 그러니까 그 정부 국책연구원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이제 KDI가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이례적으로
1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다. 이거까지는 이제 썼어요. 쓰고 그렇지만은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다. 표현이 조금 조정되고 조정되고 있다. 좀 야가죠. 근데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또 기재부랑 같이 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낸 것도 좀 용기 낸 거 아니냐. 근데 진단이 이러면 처방도 완전히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촌촌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내수가 안 좋다. 네. 우리가 봤을 때 내수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요거는 기재부 자체는 지금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제가 참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저는 이게 가장 큰 손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정부 발표 딱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두 번씩 체크를 해야 돼요. 여하튼 크로스 체크. 예, 이 KDI도 좀 엉뚱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침체와 싸우고 있는 정부 당국이라고 하고 KDI도 그러면 행정부 소속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야 내가 싸우는데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창을 가지고 싸워야죠 일단. 그게 이제 사실 재정인데. 예. 그럼 재정을 들고 이제 싸우는데 옆에 한국은행은 금리라는 방패를 들고서 인플레이션과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내 창을 딱 내려놓더니 야 네가 너 방패 있잖아. 방패 던져.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병사 방패 들고 지금 싸우라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금리를 내리라고 지금 주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내려라. 금리를 내려라. 그럼 또 부동산하고 또 들썩을 텐데.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정책을 큰 틀로 보면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보통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소위 말하는 정책 시차가 좀 짧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책 시차라고 하는 건 우리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그 시간 더하기 효과를 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 네. 이게 이제 그 정책의 시차인데 통화 정책은 이제 금통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금리 내려야 되겠다 그럼 다음 달에 바로 내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시차가 짧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효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결정은 빠른데 그렇지.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게 둔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전달 경로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금리 내려지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아껴가지고 내 소비에 나선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러시 레그라고 불리는 게 길기 때문에 KDI도 보고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내수 소비가 안 좋은 이유는 작년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정책 시차가 길어요. 재정 정책은 일반적으로는 정책 시차가 길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지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국회와의 어떤 추경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야가 얘기하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지금 하자 그래서 협상하면은 뭐 그냥 하세월입니다, 그냥. 근데 다만 이제 돈을 그러니까 뿌리면 금방 효과는 나오는. 그건 돈을 뿌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수개월 내에 효과가 나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야당은 확대 정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든지 들고 와봐라 우리가 합의해 줄 테니 재정 더 풀어라. 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는 통화 정책이 시차가 짧지만 지금 상황은 재정 정책의 시차가 지금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정책 대안을 낸다 그러면은 당연히 재정 쪽으로. 재정 정책을 먼저 쓰고 근데 돈이 없대매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해야죠. 추경을 해야 되고 추경을 해가지고 이제 확대 정책을 조금 나서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수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을 도와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매출을 늘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은 타겟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쟤를 도와줘야 되겠다. 대신 지금 비용을 도와주는 정책을 썼을 때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저는 그거는 생존은 가능한데 생존을 계속 연명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당면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박은 있는 거다. 그거는 없지는 않아요. 그걸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저는 뭐 사기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있는 거고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할 거냐 이제 요 문제고 두 번째는 효율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물건을 사면은 예컨대 1조를 물건을 샀는데 물건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 돈이 전부 다 지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이제 이 뭔가 내수를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냐. 좀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근데 지금 가계대출 늘어나는 것도 생계대출이냐 부동산 대출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정부 측에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가계대출 저희가 이제 가계대출 규모를 따질 때 GDP 대비로 따지는데 GDP 대비 가계대출이 저희가 한 100%가 넘어선다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GDP를 업데이트하니까 그게 93%로 떨어졌어요. 아, 예, 예. 아, 숫자의 기적이군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래서 제가 비율을 어떻게 주냐면은 지금 다이어트 한참 하는데 보니까 그 저울에 0점이 잘못됐어. 고쳤어. 그 되게 민감해요. 예. 저도 이제 운동하고 나서 항상 저울에 올라가는데 그 몸무게 얼마나 줄었어. 그래서 저녁에 우리 그럼 치맥 하나 좀 해도 될 것 말 같은데. 그대로 일희일비하는 게 체중계 위에서인데. 네. 하여간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 지난 7월 달에 원래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거를 금리를 가산해 가지고 대출을 좀 덜 빌려주는 이런 거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연기를 시켰거든요. 9월로 연기하지 않았나요?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뭐 그대로 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연기할지 그거는 아직 계획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요 내수를 좀 부양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조금 그렇죠. 이 시장으로 읽히니까 사람들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빌리고 있고 보통 이게 우리 가계대출이 뭐 월 단위로 보면 한 3, 4조 정도 늘면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10일에 한 2, 3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뉘속도 가파르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거에 3분의 1은 그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 주담되고. 그리고 이게 이 주택 시장은 항상 심리가 굉장히 작동하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요거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대출 금리 압박을 지금 시중은행에 대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지금 여러 번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은 뭐 KB 신한 하나 우리 뭐 NH 농협은행 해가지고 지금 그 대출 금리를 지금 인상한 번수가 뭐 많게는 5번 최근에 5번씩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요. 예. 내려가는데 올리잖아요. 그럼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려도 자꾸만 금리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번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더 빨리 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영향이 되는 거구나. 달리기 하고 아까 스트레스 DSR 9월에 한다 그러는데 그 전에 빌려야 된다. 그래서 더 그 효과도 있는 거고 요거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또 뭐냐면은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내려갈 뿐만 아니고 수진 금리도 내려가거든요. 예금 금리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압박을 해서 다시 올렸잖아요. 대출 금리를. 예대 금리 마진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은행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가 지금 뭐. 근데 아이가 은행 예대 마진은 둘째 치고 지금 이런 부동산이 다시 들썩거리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88 대책 내놨잖아요. 정부가.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국토부 차고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약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일단 뭐 신박한 답을 내놓긴 했다.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 그린벨트하고 빌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아이가 신박한 답을 내놓긴 했는데 과연 이걸로 집값이 잡힐 만큼 정부의 마음이 읽혀지겠느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시장의 반응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다른 물론 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서울하고 뭐 경기 특히 이제 서울 이 중간 이제 어느 지역에 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파트 지어야 되는 곳인데 뭐 그린벨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 들어와 있고 막 뭐 그런 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눈독 들일만 할 것 같긴 해요. 어딘데요? 아유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얘기 좀 어딘데? 네. 네. 다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일개 신도시의 뭐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하겠다. 그다음에 뭐 3기 신도시에다가 인근 공공택지 이용해서 하겠다 해서 이 그 안을 내놨는데 과연 요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또 소외를 받습니다. 지방에 집값 떨어지는 게 또 가속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극화를 이제 이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서 또 반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복합 위기가 이제 생기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이 윤석열의 경제팀이 네.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지금 그러니까- 2년간의 실적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다들 짐 싸고 나가야 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버티고 승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평탄한 2년도 지금 사실은 완전 엉망으로 지금 경제 운영이 됐는데 네. 지금 앞으로 복합 위기가 지금 막 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 막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냐? 다른 거 몰라도 교육하고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죠. 예. 아무튼 근데 결론 삼아서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다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일부 기관들이 지금 한 분기 만에 다 지금 다시 또 다 내리고 내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KDI도 원래 전망은 2.2였는데 2.6으로 저번 분기 올렸다가 2.5로 살짝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게 무슨 전망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는 얘기가 어제 날짜를 전망한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막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망이라면 최소한 지속성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기 단위로 이걸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증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왜냐면 그때 계속 매달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데, 이 경제정책이 특히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일일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어떤 데는 좋아지고 어떤 때는 또 나빠지고 어떤 섹터는 좋아지고 어떤 섹터는 나빠지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이게 신뢰를 받기 좀 어렵거든요. 아니 경제 성장 전망을 하는 게 전망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경제 계획 짜라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내년 거가 나옵니다. 네. 이제 왜냐면 8월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고 이제 9월 초에 8월 말에 확정되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저께 낮잠 자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복권 사셔야죠 그러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한 3%좀 될 것 같은데. 예. 작년에 한 올해는 2.8%였습니다. 내년 거는 3%좀 될 것 같은데 그 산신령이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예. 예. 근데 저번에 말씀해준 산신령도 약간 좀 틀려가지고 3%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거 다 빼고 네. 다른 데가 지금 어떻게 교수님 전망은 어떤데요? 저는 지금 예측된 것보다는 훨씬 안 좋을 수가 있다고 보죠. 지금 2.5로 낮출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수준으로 2.2 정도로 가도 좀 과도하게 전망됐다고 보거든요. 2.2도 과도한 전망이다. 과도한.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을 이용해 가지고 단기적인 성과는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소상공인 대책 내놨는데 대부분은 이제 금융 정책이거든요. 돈 빌려 가지고 버티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재정을 이용한 재정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기능인 이제 경기 안정화 기능 이런 것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나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나토? 예. No action talk only라고 하지는 않고 말만 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아주 감세만 그냥 완전히 이제 그냥 그러면 결국은 최종 변경은 금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금리인데 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금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미국이 내리기 전까지 상당히 우리가 먼저 내리기는 어렵다. 근데 아까 그 교수님 진단대로 이미 놓친 거 아니에요? 타이밍을? 타이밍은 이제 뭐 내릴 수도 있죠. 네.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어쩔 때 내릴 수 있냐면 작년에 좀 올려놨으면은 올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제 해석에 따르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완전히 이제 기재부 눈치 보느라고 동결을 쭉 왔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됐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올릴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선거 치른다고 저는 금리를 그냥 동결을 쭉 해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금리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 때 그때 올려놨으면 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리면은 우리 환율이 지금 뭐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설령 내렸다고 쳐요. 그래서 그 약발이 있어요? 아니 약발은 조금 낼 수는 있겠죠. 그래요? 조금 낼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물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당장 왜냐면- 부동산 또 뛸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부동산 뛰고 가계부채는 다 다시 악화가 되고 예. 가계부채가 우리 한국 경제 내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문제가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까요? 어디 기재부로? 제가 한번 가볼까요? 어디 예. 기재부로? 아니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진단해도 되는 거죠. 예. 근데 별로 가용 수단 없어 보인다. 손 놓고 있다. 나토다. 나토 정부다. 알겠습니다. 나토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깝깝하네. 오늘의 결론은 깝깝하다로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하죠.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